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 만나볼 텐데요.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했고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면 강력한 무기로 승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일지 오늘도 두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발표한 네이버부터 만나볼 텐데요. 네이버는요,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뭔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자신감의 근원을 지금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우선 비즈니스 플랫폼이 대다수이죠. 43%, 그리고 광고가 10%. 그런데 광고와 비즈니스 플랫폼이 하반기에 실적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쇼핑 이런 부분에서요. 가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33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3조가 플러스 됐거든요.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 비즈니스 플랫폼 여전히 중요한 성장에 대한 그런 핵심 동력이네요. 자,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 이게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첫 번째 네이버 자회사예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해낼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네이버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파이낸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네이버 통장인데요. 올해 출시가 됐고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금융 플랫폼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통장, 그걸 통해서 이제 쇼핑도 하고 결제도 하고 그러면서 충성 사용자 이게 이제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이버 통장에 가입한 이들의 데이터가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우선 결제액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배 나왔고 결제 횟수 같은 경우에도 70%가 늘었다라는 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네이버 페이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페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거 이제 연결 구도를 잘 보시면 결제를 하게 되면은 네이버로 쇼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이걸 다시 결제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긍정적이라는 건데 제휴 결제처, 네이버 쇼핑,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네이버 페이로 다시 살 수 있는 흐름들 이게 선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긍정적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 그 플랫폼에 대해서 그 멤버십을 가입하면 또 추가적으로 8% 포인트를 적립시켜주는 그러면 페이가 또 올라가니까 포인트가 다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긍정적인 선순환으로 금융 플랫폼 확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충성 고객 그런 부분에서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면 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충성 고객의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기존 사용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둘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전략처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 페이의 결제자 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도 이미 6조를 돌파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6월 봤더니 이 결제자 수가 1,300만 명을 돌파했다. 1월 같은 경우에는 1,100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또 추가된 거거든요. 많이 이용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또 예였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의 파이낸셜 다음에 또 신규 서비스 이런 부분 중요한 게 네이버 웹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툰 많이들 보시는데요. 얼마큼 보냐 봤더니 웹툰의 글로벌 MAU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이용하는 순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2분기 6,400명을 기록을 해서 6,400만 명을 기록해서 이것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웹툰도 어마어마한 실적, 그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해외 거래가 27% 늘면서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까 웹툰의 신규 비즈니스 사업도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유료 콘텐츠 거래에 8천억 원 이상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게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공격적인 가이던스로 내비친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쇼핑 거래 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성장하면서 양호한 수치를 기록을 했고, 또 쇼핑 거래 대금도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연간 광고 매출 성장률 두 자릿수대이고, 앞으로 3,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기존 대비 16에서 18% 각각 상향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죠.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앞으로도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35만 원 올려 잡았으니까 이 부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프리카 TV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07억 원 정도 나타났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나타났어요. 워낙 이제 호실적이 기대됐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아프리카 TV는 사실 코로나19에 또 수혜주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라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10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나타났다라는 부분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는 하반기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트리머 활동의 그 지표들도 개선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이겠죠. 오늘 개장가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제 에코마케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케팅, 이 증권사에서는요,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좀 놀라웠는데 2분기도 서프라이즈였거든요. 3분기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63,000원으로 올려 잡았다. 거의 30% 뛰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추가 상향 여지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이게 이제 자회사인데, 여러분 그 유명한 요가 브랜드 있습니다. 잭시닉스. 그러니까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채널에 판매하는 미디어 커머스인데, 자회사도 역시 미디어 커머스고 다음 달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자회사 가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도 있네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주력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한 번씩 써보셨나요? 클럭이라고 하는데 미니 마사지기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보셔야죠. 라쿠텐은 일본의 그 대표적인 직구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뭐가 잘 팔리냐면 에코마케팅의 오호라, 이거는 이제 젤 네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탑5 중에 3개를 포진하고 있다고 해서 오호라 제품도 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매트리스예요. 몽제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주력 매출 상품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일즈 부스터 비중이 성장한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는요, 판매 추진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오호라 등의 뭐 제품 이런 부분이 잘 팔리다 보니까 세일즈 부스터 비중이 30%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력 제품 클러, 오호라, 몽제, 이게 엄청난 마케팅 경쟁력, 세일즈 부스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기, 젤레이, 매트리스 잘 되고 있는데, 이 제품뿐만 아니라 결국 에코 마케팅은 브랜드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의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부분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에코마케팅 최근 증권사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목표 주가 상향해서 63,000원으로 올려 잡았으니까 이 부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자존심 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그리고 에코마케팅 목표 주가 상향 이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